예, 안녕하십니까. 백만장자입니다. 예, 핫도핫도.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이제 비가 보니까 밖에 비가 추적 내리고 있네요. 예, 제 마음도 추적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 요거를 오늘 제가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희망이 보이는지 설명을 기술적으로 제가 또 하지만 기술적 분석과 함께 어떤 또 내용도 기본적 분석에도 또 충실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술적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죠. 그런 두 가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 물 건너 소식부터 해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새벽이죠. 다우지수가 1% 상승했습니다. 34,38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1.5% 정도 올랐고, 나스닥이 2.3% 조금 많이 뛰었죠. 제가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이따가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나름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주 좋죠.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와 어떤 이런 경제 재개 관련주 중심으로 크게 반등했는데요. 테슬라도 3% 정도 올랐고, 페이스북도 3.5%,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한 1% 이상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요 소식도 여러분들이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았어요. 백신을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항공주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데는 지금 5% 이상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나 가을쯤 되면은 이제 많이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쪽 관련주들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삼성전자하고 바로 관계가 되니까 제가 나스닥도 기술주죠. 이 두 개를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기본적 분석과 함께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상승은 반도체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얘네들은 하여튼 겁을 주면 뭔가 해. 하여튼 참 재밌는 애들이야. 예, 미국 의회는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520억 달러의 지출안을 또 공개를 했답니다. 이런 거 좀 진작에 좀 공개하지. 이래 공개 딱 하니까 바로 그냥 오케이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막 빵 뛰어버렸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한 4%, AMD가 한 2%, 엔비디아하고 AMD는 팹리스입니다, 여러분.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데죠. 여러분, 요 이야기도 잠깐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데, 설계한 걸 누구한테 줍니까? 파운드리한테 주죠. 파운드리는 설계를 도를 받아가지고 생산만 하는 업체, TSMC 같이 생산만 하는 업체, 요 세 가지가 기본이고, 거기다가 CPU 만드는 회사, 인텔, 요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 그 다음에 CPU 네 가지. 참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4%, AMD 한 2%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경상도 발음 괜찮았습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거에 4% 정도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3.25%,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론이 3% 올랐다.
그러면 월요일장 어떻게 된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TSMC 예, 3% 이상 올랐죠. 제가 TSMC는 이따 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게 왜 빠졌고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 참 넘어갈게요. 자, 이게 필라델피아 이제 주봉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주봉을 보면 밑꼬리 쭉 달고 모양 좋죠. 여기서 돌리면 바로 쌍바닥입니다. 차트는 조금 아직까지는 퀘스천이에요. 제가 좀 이따가 나스닥 보여드릴 건데 필라델피아만 보면 차트는 물음이에요. 아직 퀘스천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봉으로서 21선, 5일선 밑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도 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 다음 주에 만약에 다 돌리면 상관이 없지만 다음 주도 봐야 되고 다다음 주도 봐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차트인데요. 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하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앞으로 살짝 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주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게 많아서 비슷하지만 나스닥을 보면 확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 좋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십시오. 주봉. 나스닥 주봉을 보면 명확하게 주봉 21선이 생명선이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나스닥 주봉 보면 3월 초에 어떻습니까? 21선 밑으로 사악장 내렸다가 다시 돌리고 우상향 했죠.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는 주봉을 보면 나스닥이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나스닥 주봉으로 5일선 위에 올라서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희망이 불씨라는 것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나스닥 주봉을 보면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돌린다, 올라서면 5일선 위에까지 올라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다시 10만원 돌파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예, 그때 가면은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그때 가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나스닥하고 삼성전자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뭐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큰형님이 가야 우리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막 우리가 뭐 대장이고 어쩌고 삼성전자가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나 기술주나 이걸 주도하는 것은 나스닥입니다, 여러분. 대세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할게요.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다 아마 마이너스 구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구간일 건데 지금 올해 우리 동학개미 우리 형님들 또 누나들 제 또 동생분들 이분들이 한 22조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2조 원 어치를 사들였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기간 조정으로 가든 다시 상승을 돌리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가격 조정은 여기서 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슈퍼 사이클이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 1,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죠. 이제 실적을 이제 돌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일단 올 3분기가 올해는 아마 실적이 고점이고 내년에도 실적이 이렇게 나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도와 같은 그러한 폭락장이 오기보다는 한 번에 어떤 대세 상승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차트가 무너지고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희망의 불씨는 이제 오늘 또 오른 나스닥을 보면 약간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TSMC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TSMC가 4월 달에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죠. 뭐 인도도 코로나19가 뭐 엄청나게 확산된다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거의 그 선당 공정은 애플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 4월 달하고 5월 달에는 아이폰의 재고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예전에 보면은 또 이런 비슷한 게 되면 한 지금 기간으로 치면 한 6월 달쯤 되면은 매출액이 또 급상승하거든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이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디램 수요의 약 한 30에서 40% 많을 땐 40%, 한 30, 한 4, 5%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서버입니다. 서버. 그 데이터 센터 서버가 저는 지금 1분기에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2분기하고 3분기 갈수록 서버 수요가 폭발한다고 봅니다. 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안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내년 가봐야 알겠죠. 올 연말쯤 돼야 알겠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의 가능성이 약간 엿보인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